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선고가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이게 그 전에요.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의 좀 근황을 공개했네요. 어떤 근황을 보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전 5시, 새벽이네요. 5시에서 6시, 저녁 9시에서 11시 매일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정권대표 선고를 앞두고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선고 결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불명예 뭐겠습니까? 자기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파면이 된 거 예. 가장 큰 불명예겠죠. 더 나아가선 형사적인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1심 재판이 19일에 있게 되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본인 개인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무죄를 받게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예.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건 순순히 본인 입장입니다. 그렇죠.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고 있는 군경 종사자들도 있을 거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줬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회개와 반성 이런 내용이 그 기도의 주가 될 것이지 예.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 그런 그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매일 두 손을 모으고 3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는데 꽤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데 이럴 때 늘 등장하는 게 청년, 회복, 고난 이런 거거든요. 글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든 연부를 외우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내용과 대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정말 화날 것 같아요. 예. 정말로 군경 본인의 지시를 따랐다가 처벌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놀래고 가장 피해를 본 건 국민입니다. 그러면은 반성과 참회의 기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극우 유튜버 얘기도 했고 윤 어게인 세력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대상이 사실은 극우 기독교 일부예요. 일부 극우 기독교에 기반한 소위 세력이거든요. 좀 그런 점이 과연 이게 국민 보편에 대한 본인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인데 국민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 자기에게 윤 어게인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 기독교 청년들에게만 따로 메시지를 강조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 기반에 된 소위 말하면 자신의 홍위병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닌가 싶어서 예. 이것 또한 부적절한 내용 아닌가 싶어요. 그럼 그런 것도 이렇게 근황을 변호인이 공개한 것도 이런 목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봤나 이 사람이? 변호사가 어떻게 알지 3시간을 했는지? 온전히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말만 믿고 저러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어떤 그 유튜브를 봤는데 예. 그 유튜브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 취소하라든가 아니면 석방하라든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청년들이 단식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다는 청년이 이런 청년들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예. 어쨌든 손을 모아서 기도한다는 것까지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저질렀던 이 행동들에 대해서 예. 조금 사죄하는 그런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게 만약 1심 선고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재판에서 보여주는 행동이나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형량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 얘기는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형사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중형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를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들도 매우 불성실하고 불손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에게도 계속 영향을 줄 수가 있어야지 예. 그래야지 본인이
몇 년 후라도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렇죠. 어떤 취지의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검에서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관련한 1심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밑에 장관들에게 뭔가 좀 책임을 더 씌우는 듯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그런 광경들이 자주 있었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우자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 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죠.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반대를 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 특검의 항소 이유서를 보면은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가장 먼저 계엄 선포문을 줬다. 장관들이 내란에 공범이 되는 줄 알았는지 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는 장관들 본 적 없다고 이제 발표하는 거를 지적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앞서 얘기는 아니 밑에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면은 똑바로 된 얘기도 해줘야 되고 이 얘기인데 네. 유명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소위 말해서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잘한다. 호통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참모들 또는 국무위원들과 토론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토론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본인을 탓해야 되는데 정무 감각이 없는 소위 말하면은 국정원이든 아니면은 뭐 보안사든 어디든 다 정무 감각 없다고 까면은 그거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 아닙니까? 또 하나 네. 두 번째 총리에게 제일 먼저 문건 줬다. 그리고 장관들도 받았는데 공범되는 줄 알고 다 못 받다고 하더라. 이 네. 얘기도 저는 앞으로 소위 말해서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 부분도 하나의 증거로 써야 된다고 봐요. 즉 주요 종사자들이 못 봤다, 뭐 나는 뭐 그거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발뺌들을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실형이 이제 유죄가 돼서 이제 구형이 되면 이런 진술들이 앞으로 이제 주요 종사자 관련된 진술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예. 참 그 부분도 이제 서로의 진실의 시간이 이제 열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될 예. 부분이라고. 정광재 대변인은 이 진술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 뭐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이죠.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뭐 지난 6월만 하더라도 그 계엄과 관련해서는 한 6, 7개월이 지난 시간이니까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많이 진술했을 겁니다. 실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그냥 멀리서 힐끗 봤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CCTV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국무위원들이 문서를 공유하고 있는 장면들도 나오는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냥 사실에 부합한 이야기를 그냥 담담하게 했을 뿐이지 이걸 또 뭐 그 한덕수 전 총리에게 책임론을 묻거나 국무위원에게 그때 말리지 못한 너희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을 거라고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23년 선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윤 전 대통령 당연히 여기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는 3인자라고 생각하고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2인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인자가 23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무기징역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세요. 2월 19일이죠. 1심 선고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설 연휴 직후가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가장 중요한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 1심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한 흐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